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아프리카 콩고에서 의료 선교사로 일하며 반평생을 현지인들의 건강을 위해 헌신했고 지금은 노인의학 세부 전문의로 활동하고 있는 황기수 박사입니다. 오늘은 우리 시니어 세대가 나이를 먹어가면서 마주하게 되는 생명을 위협하지는 않지만 일상의 기쁨을 앗아가는 그런 불편함들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제가 콩고에서 수많은 환자들을 돌보며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큰 병보다 더 무서운 것이 바로 이런 작은 불편함들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신발 속의 작은 돌멩이처럼 생명을 위협하지는 않지만 우리의 걸음걸음을 괴롭히고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것들 말입니다. 의학자로서 그리고 신앙인으로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단순히 시간이 흘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몸과 마음이 새로운 단계로 접어드는 것이며 이 단계에서 우리는 새로운 지혜와 새로운 돌봄의 방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프리카에서 원시적인 환경에서도 많은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었던 것은 복잡한 의료기기나 값비싼 약물이 아니라 자연의 힘과 올바른 생활 습관, 그리고 무엇보다 환자 스스로의 의지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해드릴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값비싸고 복잡한 치료가 아닌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자연의 선물들과 간단한 생활의 지혜로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께 한 가지 부탁을 드립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제가 여러분께 더 자주, 더 많은 건강의 지혜를 전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 남성 시니어분들이 가장 먼저 경험하게 되는 첫 번째 문제는 바로 기력의 문제입니다. 아침에 눈은 떴는데 몸이 무겁고 힘이 없는 그런 느낌, 많은 시니어 남성분들이 경험하시는 일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나이 때문만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들이 작용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단백질 합성 능력이 떨어지고 근육량이 감소하면서 전반적인 체력이 약해집니다. 또한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과 성장 호르몬의 감소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런 호르몬들은 우리 몸의 활력을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한 것들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것입니다. 피곤하다고 더 안 움직이면 더 피곤해집니다. 기력 회복에 가장 좋은 음식은 굴입니다. 굴에는 아연, 철분, 타우린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특히 아연은 테스토스테론 생성에 꼭 필요한 미네랄이고 철분은 혈액의 산소 운반 능력을 높여줍니다. 굴에 들어있는 타우린은 피로 회복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굴 100g에는 1000mg 이상의 타우린이 들어있는데 이는 다른 해산물에 비해서도 매우 높은 수치입니다. 굴은 바다의 우유라고 불릴 만큼 영양이 풍부합니다. 굴을 드시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생굴도 좋고 굴국, 굴전, 굴밥 등으로 드셔도 좋습니다. 주 2, 3회 정도 드시면 효과를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추천하고 싶은 음식은 소이간입니다. 소이간에는 철분과 비타민 B12가 매우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철분은 혈액의 헤모글로빈을 만드는 데 필수적이고 비타민 B12는 신경 기능을 유지하고 혈액 생성을 돕습니다. 다만 소간을 좋아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께는 달걀, 장어, 당근, 바지락, 고등어 등을 추천합니다. 달걀은 완전히 불릴 만큼 영양이 균형 잡혀 있습니다. 특히 달걀의 단백질은 우리 몸에서 필요로 하는 모든 필수 아미노산을 함유하고 있어서 흡수율이 매우 높습니다. 바지락 등 조개류에는 비타민 B12가 풍부합니다. 음식만큼 중요한 것이 생활 습관입니다. 아침 햇볕을 20분 정도 쬐시기 바랍니다. 햇볕을 쬐면 우리 몸에서 비타민 D가 합성됩니다. 비타민 D는 호르몬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특히 테스토스테론 생성에 도움을 주어 남성의 기력 회복에 큰 도움이 됩니다. 하루 10분 정도의 간단한 근력 운동을 권합니다. 스쿼트는 의자를 이용해서 하시면 됩니다. 의자에 앉았다가 일어서는 동작을 반복하는 것만으로도 훌륭한 스쿼트가 됩니다. 팔굽혀 펴기가 어려우시면 무릎을 바닥에 대고 하거나 벽을 향해 서서 하시면 됩니다. 부산에 사시는 68세 이수영 어르신은 아침마다 힘이 없어서 부인께서 허수아비 같다는 말을 매일 들으셨다고 합니다. 제가 권해드린 방법들을 한 달 실천하신 후 지금은 오히려 이 어르신이 부인을 먼저 깨워서 함께 산책을 나가신다고 합니다. 남성 시니어들이 만나게 되는 두 번째 문제는 바로 소변의 문제입니다.
밤마다 화장실에 가기 위해 서너 번씩 깨어 깊은 잠을 이루는 못하는 날이 거의 매일인 분들도 우리 주변에 많이 계실 겁니다. 또한 소변을 보고 나서도 시원하지 않은 그 느낌 말입니다. 소변을 보고 옷을 입었는데 바지에 지리는 그런 경험 거의 모든 시니어들은 해보았을 것입니다. 제가 콩고에서 진료하면서 놀란 것 중 하나는 이런 증상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모든 남성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전립선이 커지는 물리적인 문제만이 아닙니다. 우리 몸 전체의 노화 과정 중 하나로서 방광의 근육이 약해지고 신경계의 조절 능력이 떨어지면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하지만 자연스럽다고 해서 그냥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자연이 주신 훌륭한 치료제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전립선 비대증에 가장 효과적인 음식 3가지를 꼽자면 호박씨, 토마토, 브로콜리가 있습니다. 이 중 제가 가장 먼저 추천하고 싶은 것은 호박씨입니다. 많은 분들이 호박을 드시면서 씨는 버리시는데 이는 정말 아까운 일입니다. 호박씨의 효과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전립선 비대증 완화, 항산화 작용 및 염증 감소, 그리고 전립선암 예방의 효과를 꼽을 수 있습니다. 호박씨에는 아연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이 아연이야말로 전립선 건강의 열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연은 전립선 세포의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미네랄입니다. 전립선 조직에는 다른 어떤 기관보다도 많은 아연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아연의 흡수율이 떨어지고 이것이 전립선 문제의 한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호박씨를 드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하루에 한 줌 정도, 대략 30-40개 정도를 간식으로 드시면 됩니다. 생거 그대로 드셔도 좋고 살짝 볶아서 드셔도 좋습니다. 다만 소금은 넣지 마시기 바랍니다. 소금은 오히려 전립선 건강에 해로울 수 있거든요.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토마토입니다. 토마토의 붉은 색소인 라이코펜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로 전립선의 염증을 줄여주는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토마토를 어떻게 드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생토마토도 물론 좋지만 열을 가하고 올리브 오일과 같은 좋은 지방과 함께 드시면 라이코펜의 흡수율이 4배에서 5배까지 증가합니다.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토마토를 올리브 오일에 살짝 볶아서 드시거나 토마토 소스를 만들어 파스타와 함께 드시는 것입니다. 또는 매일 아침 토마토 주스 한 잔을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녹차입니다. 녹차의 카테킨 성분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이 항산화 작용이 전립선 세포를 활성산소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고 염증을 줄여주며 나아가 전립선암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하루에 2잔에서 3잔의 녹차를 마시시기 바랍니다. 다만 저녁 늦게는 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카페인 때문에 잠을 설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녹차를 우릴 때는 너무 뜨거운 물보다는 70에서 80도 정도의 물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음식만큼 중요한 것이 생활 습관입니다. 제가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물을 마시는 시간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녁 늦게 물을 많이 마시시는데 이는 밤중에 화장실을 가는 횟수를 늘립니다. 대신 낮 시간, 특히 오전과 오후 초반에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케겔 운동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케겔 운동을 여성만 하는 운동으로 생각하시는데 이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남성에게도 매우 중요한 운동입니다. 케겔 운동은 골반저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입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소변을 보다가 중간에 멈춘다고 생각하며 항문과 회음부, 근육을 조여주시면 됩니다. 5초간 조인 후 5초간 이완하는 것을 한 세트로 하여 하루에 50세트 정도 해주시면 됩니다. 서울에 사시는 71세 김철호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김 어르신은 밤마다 화장실을 4-5번씩 가셔서 잠을 제대로 못 주무시는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권해드린 방법들을 꾸준히 실천하신 결과 3개월 후에는 밤에 한두 번만 가시게 되었고 아침에 눈 뜨는 것이 이렇게 개운할 수가 있나 하며 매일 감사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남성 시니어들이 만나게 되는 불편함의 3번째는 바로 기억력 저하입니다. 방에 들어갔는데 왜 들어왔는지 잊어버리고 사람 이름이 생각나지 않고 어제 한 일도 잘 기억나지 않는 그런 경험들 말입니다. 이것은 뇌 혈류가 줄어들고 뇌세포가 노화되면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하지만 자연스럽다고 해서 그냥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의 뇌는 놀랍도록 적응력이 강한 기관이거든요. 기억력을 개선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뇌에 새로운 자극을 주는 것입니다. 새로운 언어를 배우거나 악기를 연주하거나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뇌는 나이와 상관없이 새로운 연결망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을 신경가 소성이라고 합니다. 간단한 것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매일 다른 길로 산책을 하거나 평소와 다른 손으로 양치질을 하거나 새로운 요리법을 시도해보는 것만으로도 뇌에 좋은 자극이 됩니다. 일기를 쓰거나 책을 소리내어 읽는 것도 매우 좋습니다. 읽기와 쓰기는 뇌의 여러 영역을 동시에 자극합니다. 특히 소리내어 읽는 것은 더욱 효과적입니다. 눈으로 읽고 입으로 소리내고 귀로 듣는 과정에서 뇌의 여러 부분이 동시에 활성화됩니다. 하루 30분 정도 빠르게 걷는 것도 기억력에 큰 도움이 됩니다. 걷기는 심장을 강화하고 혈액순환을 개선해서 뇌로 가는 혈류를 증가시킵니다. 또한 걷기는 BDNF라는 물질의 분비를 촉진합니다. 이 물질은 새로운 뇌세포의 생성을 돕고 기존 뇌세포들 간의 연결을 강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호두는 뇌에 가장 좋은 음식 중 하나입니다. 호두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이 성분이 뇌세포막을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또한 호두에는 비타민이도 많이 들어있습니다. 하루에 호두 5개에서 6개 정도 드시면 충분합니다. 연어에는 DHA가 풍부합니다. DHA는 뇌세포막의 주요 구성 성분으로 뇌세포 간의 신호 전달을 원활하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DHA를 충분히 섭취하는 사람들은 기억력 저하가 현저히 느리다고 합니다. 블루베리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은 뇌세포의 산화를 막아주고 뇌의 염증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블루베리는 기억력과 학습 능력을 담당하는 뇌의 해마 부분을 특별히 보호하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인천에 사시는 74세 장인수 어르신은 사람들 이름이 잘 생각나지 않아서 사회 모임에 나가기가 곤란하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권해드린 방법들을 3개월 실천하신 후 이제 손주의 친구들 이름까지 줄줄 외우신다고 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30년 전 직장 동료들의 이름까지 하나하나 기억해내시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성 시니어분들의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성 시니어분들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는 바로 뼈가 약해지는 것입니다. 폐경 이후 에스트로겐 호르몬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가는 속도가 빨라집니다. 이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넘어져도 괜찮았던 것이 시니어가 되면 생명을 위협하는 골절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고관절 골절은 정말 치명적입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올바른 음식과 생활 습관으로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가장 먼저 추천하고 싶은 것은 멸치입니다. 특히 잔멸치를 통째로 드시는 것을 강력히 권합니다. 멸치는 뼈째 먹는 생선이라서 칼슘 함량이 매우 높습니다. 멸치 100g에는 약 500에서 600mg의 칼슘이 들어있는데 이는 우유보다도 5배 이상 높은 수치입니다. 또한 잔멸치는 치아가 약하신 분들도 쉽게 씹어 드실 수 있어서 우리 시니어분들에게는 정말 이상적인 칼슘 공급원입니다. 두부는 콩을 가공해서 만든 식품으로 콩에 풍부한 이소플라본을 그대로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소플라본은 식물성 에스트로겐으로 불리며 폐경 이후 감소한 에스트로겐을 어느 정도 보완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두부의 또 다른 장점은 가격이 저렴하다는 것입니다. 비싼 건품을 살 필요 없이 동네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두부만으로도 충분히 뼈 건강을 챙기실 수 있습니다. 우유와 요거트는 칼슘과 비타민 D가 함께 들어있어서 영양소 흡수가 매우 좋습니다. 칼슘만 많이 섭취해서는 안 되고 비타민 D가 있어야 칼슘이 뼈로 잘 흡수됩니다. 특히 요거트는 유산균까지 함께 들어있어서 장 건강에도 좋습니다. 음식만큼 중요한 것이 햇볕 쬐기입니다. 우리 몸은 햇볕을 받으면 스스로 비타민 D를 만들어냅니다. 하루에 20분에서 30분 정도 햇볕을 쬐시기 바랍니다. 특히 겨울철 빙판길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겨울철에는 미끄럼 방지 신발을 신으시고 가능하면 지팡이나 보행기구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여성 시니어들이 나이가 들면서 반드시 만나게 되는 두 번째 문제는 바로 피부의 탄력이 떨어지는 문제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피부가 건조해지고 주름이 깊어지며 탄력이 떨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하지만 올바른 관리로 충분히 개선할 수 있습니다. 피부 노화의 주된 원인은 콜라겐과 수분의 감소입니다. 황태는 피부 건강에 정말 놀라운 효과가 있는 음식입니다. 황태의 비밀은 바로 제조 과정에 있습니다. 명태를 얼렸다 녹였다를 반복하면서 단백질 구조가 부드러워집니다.
이렇게 구조가 변한 단백질은 소화 흡수가 매우 잘 됩니다. 일반 생선은 소화하는데 3시간에서 4시간이 걸리지만 황태는 한두 시간이면 충분합니다. 황태 100g에는 약 79g의 단백질이 들어 있습니다. 이는 소고기 살코기의 4배에 달하는 양입니다. 아보카도는 숲속의 버터라고 불릴 만큼 건강한 지방이 풍부합니다. 이 건강한 지방이 피부의 보습막을 형성해서 수분 손실을 막아줍니다. 또한 아보카도에는 비타민 E가 풍부합니다. 비타민 E는 강력한 항산화제로서 피부 세포를 활성산소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해줍니다. 피부 건강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바로 충분한 수분 섭취입니다. 하루에 1.5리터 이상의 물을 드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한 번에 많이 마시지 않는 것입니다.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안 후 3분 이내에 보습제를 발라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에 사시는 66세 이선희 할머니는 겨울만 되면 피부가 심하게 갈라져서 화장품이 들떠 보이고 가려움 때문에 밤잠을 설치기도 하셨습니다. 제가 권해드린 방법들을 3개월 실천하신 후에는 주변 사람들이 10년은 젊어졌다는 말을 할 정도로 변화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성 시니어들이 만나게 되는 불편한 현실 3번째는 바로 정신건강입니다. 이유 없이 눈물이 나거나 마음이 불안해지거나 우울한 기분이 드는 것은 많은 여성 시니어분들이 겪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성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폐경 이후 호르몬의 급격한 변화가 뇌의 신경 전달 물질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또한 나이가 들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변화들, 은퇴, 자녀의 독립, 건강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우울감을 유발합니다. 많은 시니어분들이 사회적 활동이 줄어들면서 고립감을 느끼게 됩니다. 은퇴 후 직장 동료들과의 만남이 줄어들고 자녀들은 각자 바쁜 생활을 하면서 만날 기회가 적어집니다. 이럴 때일수록 의도적으로 사람들과 만날 기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경로당, 문화센터, 종교단체, 봉사활동 등 어떤 형태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혼자만의 시간을 줄이는 것입니다. 그림 그리기, 악기 연주, 정원 가꾸기, 요리, 독서, 글쓰기 등 어떤 취미든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언가에 몰두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이 나이에 뭔 그림을 그리나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잘 그리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리는 과정에서 느끼는 즐거움과 성취감이 중요한 것입니다. 매일 감사한 일 3가지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작은 것이라도 상관없습니다. 오늘 날씨가 좋았다. 맛있는 밥을 먹었다. 이웃집 강아지가 꼬리를 흔들어 주었다. 이런 작은 것들도 충분합니다. 감사일기를 쓰면 뇌가 긍정적인 것들을 찾는 습관을 갖게 됩니다. 또한 글을 쓰는 과정에서 뇌의 여러 영역이 활성화되어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아몬드에는 마그네슘이 풍부합니다. 마그네슘은 천연 신경 안정제라고 불릴 만큼 스트레스를 줄이고 불안감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루에 아몬드 10개에서 15개 정도 드시면 좋겠습니다. 트립토판은 세로토닌이라는 행복 호르몬을 만드는 데 필수적인 아미노산입니다. 우유, 치즈, 콩, 견과류, 바나나, 닭고기, 달걀 등에 풍부합니다. 이런 음식들을 골고루 드시면 자연스럽게 기분이 좋아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장과 뇌는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합니다. 장내에 유익균이 많으면 세로토닌 생성에 도움이 됩니다. 시금치, 잎채소, 견과류, 바나나, 해산물 등을 자주 드시면 장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발효민 김치, 된장, 요거트 등도 장내 유익균을 늘리는 데 효과적입니다. 하루에 10분에서 15분이라도 조용한 시간을 갖고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명상이라고 하면 어렵게 느끼실 수도 있지만 그냥 조용히 앉아서 숨쉬기에 집중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만약 우울감이나 불안감이 심해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준다면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정신과 상담이나 심리 상담을 받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감기에 걸렸을 때 병원에 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부천에 사시는 72세 최세옥 할머니는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신 후 극심한 외로움과 우울감에 시달리셨습니다. 처음에는 집에만 계시려고 하셨지만 제가 용기를 내서 밖으로 나가시라고 권했습니다. 매일 동네 경로당에 나가서 또래분들과 이야기도 나누고 함께 운동도 하시도록 했습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마음에 좋은 음식들을 의식적으로 챙겨 드시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감사일기를 쓰시도록 권했습니다. 처음 한 달은 정말 힘드셨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2달 후, 최세옥 할머니의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지금은 아직 끝이 아니구나, 더 살아볼 일이 있구나 하는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계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함께 남성 시니어의 3가지 문제, 전립선 건강, 기력 저하, 기억력 저하와 여성 시니어의 3가지 문제, 뼈 건강, 피부 건강, 정신 건강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이런 문제들에 공감하시나요? 제가 콩고에서 수많은 환자들을 돌보며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런 노화의 신호들은 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연스러운 변화의 과정이며 올바른 음식과 생활 습관으로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복잡하고 비싼 치료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자연의 선물들, 호박씨, 토마토, 녹차, 굴, 멸치, 황태, 아보카도 등이면 충분합니다. 햇볕 쬐기, 걷기, 케겔 운동, 근력 운동, 독서, 일기 쓰기, 사람 만나기 등의 작은 습관들이 모이면 놀라운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10년 젊어지는 것은 꿈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에서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몸은 생각보다 변화가 느리게 나타납니다. 하지만 꾸준히 하시면 반드시 변화가 나타납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김철호, 이수영, 장인수, 이선희, 최세옥 어르신들도 처음에는 변화가 없어서 포기하고 싶었지만 속는 셈 치고 일단 해보자는 마음으로 시도하셨습니다. 의구심을 갖고 시도하셨지만 결과는 매우 흡족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젊었을 때는 경험할 수 없었던 깊은 지혜와 여유를 갖게 되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를 건강하게 보낼 수 있다면 시니어라는 시기는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계절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콩고에서 배운 가장 큰 교훈은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사는 것의 중요성입니다. 우리 몸도 자연의 일부입니다. 자연이 주신 음식을 먹고 자연의 리듬에 맞춰 생활하고 자연의 햇볕과 바람을 받으며 살 때 가장 건강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비싼 치료보다는 단순하고 자연스러운 것들이 오히려 더 효과적입니다. 호박씨 한 줌, 토마토 1개, 녹차 한 잔이 어떤 비싼 약보다도 더 좋을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우리에게는 새로운 선택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오늘은 어떤 음식을 먹을까? 오늘은 얼마나 움직일까? 오늘은 누구와 만날까? 오늘은 무엇에 감사할까? 이런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우리의 건강을 만들고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갑니다. 어제 잘못된 선택을 했다면 오늘 다시 올바른 선택을 하면 됩니다. 늦은 때란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저와 함께 건강한 삶을 누리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오늘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해보세요. 그 작은 시작이 여러분의 건강한 미래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영상을 보시고 하루에 한 가지를 실천하겠다는 다짐을 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댓글에 자신의 각오를 올려주시고 실천 후 달라진 것에 대한 후기도 달아주시면 다른 분들도 좋은 영향을 받을 것 같습니다. 건강학개론이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저에게는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